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갑작스럽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로 성큼 넘어간 듯한데요. 옷 선택 잘못하셨다가 감기에 걸리는 사례도 참 많죠. 그러다 보니 약국과 병원에 감기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유행 패턴이 있더라고요. 장염이 유행하면 또 장염, 또 목감기가 유행하면 목감기, 코감기가 유행하면 코감기 환자들로 그렇게 북적입니다. 즉 서로 옮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시리즈 중 집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감염을 일으키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해요. 저는 일단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같은 것을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모르고 행동하는 부분이라든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주방 환경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개수대에 먹은 그릇과 컵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들인데요. 먹고 나면 설거지하기 참 귀찮죠. 그래서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담가 놓거나 그냥 방치하고 쌓아두는 사례들이 있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점들은 개수대 자체가 원래 세균과 곰팡이 온상이 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먹고 난 그릇의 음식 그리고 묻어있는 침 같은 것들이 그 속에 세균들이 한 마리만 있어도 바로 수만 마리로 불어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컵 같은 것들은 입에 직접 닿는 것들인데 기름이 묻지 않았다고 해서 물로만 씻는 경우도 참 많죠. 분명히 컵을 잘 씻어서 엎어놨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방치한 컵을 물로만 씻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세균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균을 엄청나게 증식시킨 후에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세균이 완전히 잘 제거가 될까요? 수세미 자체도 세균의 온상이 되기가 쉬울 뿐더러 세균이 많이 증식한 그릇을 닦게 되면 세균이 수세미에 붙어서 잘 증식하겠고, 그 세균 수세미로 멀쩡한 접시를 닦으면 세균을 붙이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아무리 귀찮더라도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시고, 수세미나 행주는 물로만 헹구지 마시고 따로 빨아서 잘 건조해 두고 행주는 삶거나 살균 소독해 주시고요. 또 설거지를 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독과 걸레질에 대한 오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소독한다고 알코올을 몽땅 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소독용 에탄올인데 이 에탄올이 완전 만능은 아니랍니다. 참,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국에서 알코올이라고 써진 것 중에 메칠알코올이 있어요. 이 메칠알코올은 함부로 쓰시다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매우 유독한 물질입니다. 흔히 얼룩을 제거한다거나 뭐를 추출한다거나 무엇을 닦는다거나 할 때 메칠알코올을 사용을 하시는데, 소독용으로 혹시 사용하실 때 이 메칠알코올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소독용으로 그래서 에탄올을 쓰게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에탄올 농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손소독제도 다 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살균이 안 되는 것도 있답니다. 이 에탄올이 단백질을 변성을 시키고, 그리고 외벽막을 구성하는 엔벨로프라고 하는 지질막을 파괴를 시켜서 살균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철 식중독균의 대표주자인 노로바이러스는 살균을 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을 일으킨 분이 계실 때에는 에탄올로 아무리 소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는 집단 식중독 감염을 종종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겨울철에 특히 득세를 하게 되죠. 이게 왜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가 쉽냐면, 에탄올로도 소독이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나서도 기온이 낮으면 60일 이상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철처럼 오히려 온도가 높아버리면 잘 살지를 못해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반드시 모든 음식물은 다 잘 끓여 먹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발생을 했다면 수저도 꼭 열탕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환자와 접촉한 물건이나 변기, 문고리, 손잡이 같은 것들은 박스를 희석해서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환자가 만약에 토해서 구토물이 나왔다면 그것이 말라붙어도 그대로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치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감염이 되게 되니까
주의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사를 할 때 주변부에 상당히 많이 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변기에 물을 내릴 때도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게 되면 물이 정말 사방팔방으로 튀거든요. 그래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변기 뚜껑은 다시 닦아줍니다. 변기는 락스를 한 50배 정도 희석한 물로 닦아줍니다. 문고리나 조리대, 개수대 같은 경우는 한 200배 정도 희석한 물로 닦아내고 다시 맑은 물로 잘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은 온 집안 식구들한테 다 퍼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소독을 위해서 닦아낼 때에는 이 걸레질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행동은 뭐 얼룩을 닦아낸다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북북 문질러서 닦아주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소독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한 번씩만 쓸어 주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세균을 묻혔던 것을 이쪽으로 다시 옮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답니다. 먼지 밀대 청소할 때도 역시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쑥쑥 밀고 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셋째, 청소기의 문제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때 재채기와 알러지를 달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원인을 알고 봤더니 청소기에서 뿜어내는 공기가 먼지를 엄청나게 뿜어댔던 것이었어요. 청소기만 돌리고 나면 재채기와 알러지가 심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먼지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 청소기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재채기와 알러지가 뚝 끊어져 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먼지가 많이 끼어 있으면 바로바로 비워주시고 또 청소기 필터도 잘 점검해 주시고 배출하는 먼지가 얼마만큼인지 청소기 성능을 꼭 따져보시고요. 또 청소기를 돌릴 땐 마스크를 꼭 끼고 하시고 청소기 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밀대로 한 번 더 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개수대, 세면대의 청소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물을 쓰는 곳이다 보니 물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가 아주 쉬운 곳인데요. 특히 농농균이 자라기가 쉽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흔히 접하고 쓰는 곳이다가 보니까 각종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틈새나 물이 고이는 곳 자주 청소해 주시고 또 수질 오염이 염려되시면 EM 용액이나 또 베이킹소다, 레몬 식초나 구연산 등으로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제품들을 즐겨 쓰는데요.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을 뿌렸다가 10분 정도 방치 후에 솔로 문질러주고 물로 씻어내면 돼요. 구연산이나 식초 등은 오래 방치 시에 금속을 부식시킬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뿌려둔 채로 방치하지 마시고 10분 내지 15분 후에 반드시 물로 세척해 주세요. 특히 목욕탕 바닥, 욕조 바닥, 또 슬리퍼 등 간과하기 쉬운데 무좀 같은 거 옮기 쉽겠죠? 슬리퍼나 발걸레 같은 것도 간간히 잘 씻어서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또 무좀 걸린 분들은 따로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칫솔도 쓰고 나서 이 물과 음식 찌꺼기들이 합쳐져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참 쉬워요. 양치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고여있는 물과 또 입 닿은 부분을 잘 세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이거는 입안에 직접 넣는 거니까 아주 취약하겠죠? 칫솔은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칫솔 살균기가 있으면 또 사용해 주시고 양치컵도 사용 후 잘 씻어서 욕실이 아닌 바깥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비누 받침도 물이 고이면서 거기에서 느글느글 코 점막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는 거를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균이 번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누 받침도 정기적으로 잘 세척을 해주세요. 저도 늘 알면서도 며칠 신경을 안 쓰면 금방 생겨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흔히 감염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조건이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 오늘 한번 언급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호흡기 질환의 감염 경로와 또 감염 예방편을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한 편씩 제작하고 있고 또 바빠서 제작을 바로바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2주 안에는 올리고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세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